자, 지금 보고 있는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공개과제 1번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퓨전은 부품 공간하고 조립 공간이 구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을 한 번에 모델링을 하고 그걸 조립품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방법으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작업을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치수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B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 여기 A가 있네요. 자, A하고 B는 이제 서로 조립되는 상대 부품을 보고 치수를 찾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상대 치수에 빼기 1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B는, 요 B 부분은 이 오른쪽 조립 상태 보시면 어디에요? 이 두께죠. 그죠? 자, 그럼 요 두께 부분은 이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10mm네요. 그러면 요 B는 9가 되는 겁니다. 자, A 같은 경우는 이 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죠. 홈의 폭이 얼마입니까? 8이죠. 그러면 A는 7이 됩니다. 7.2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1번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자, 저는 YZ면을 스케치면으로 잡을 겁니다. 왜? 자, 이 부분을 스케치할 거거든요. 자, 스케치는 니은자 모양이죠. 자, 스케치할 때 여기 C 그냥 무시하세요. 여기 R 그냥 무시하세요. 우리는 어떤 형상? 이렇게 생긴 거꾸로 생긴 니은 형상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스케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스케치하면 되죠. 그죠? 그럼 치수는 이게 38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치수가 23이고요. 자, 이 폭은 8mm고요. 그 다음 이 두께는 아까 우리가 찾았죠? 9mm라고 했습니다.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하고요. 돌출합니다. 좌우 대칭이죠. 그러면 양쪽으로 대칭하시면 돼요. 자, 원사이드가 아니라 시메트릭으로 하시고, 자, 거리는 양쪽으로 얼만큼? 20이네요. 20 이렇게 하십시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봤더니 여기 R이 있네요. 그죠? 그럼 20이니까 R10, R10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필렛에 들어가면 기능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Full Round Fillet이란 게 있어요. 그죠? 자, 이걸 이용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면에는 두 가지 방향을 찍을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자, 좌우 여기 면을 찍을 수가 있고요. 위, 아래 면을 찍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왼쪽 측면에 있는 이 면의 우측이나 좌측에 가까운 면을 찍으면 이렇게 알이 생기고요. 자, 위에나 아래면에 가까운, 모서리에 가까운 면을 찍으면 이렇게 생겨요.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위에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전체 둥근 목깎기. 자, 기능 편합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보니까 어때요? 양 코너에 R이 있고 가운데 슬롯이 있죠. 자, R이 있고 슬롯이나 원이 있다 그러면 그 R의 중심과 슬롯 혹은 원의 중심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2-R6. 자, R6이 두 개가 있는 건데 이 치수가 슬롯의 센터에서 나간 게 보이시죠? 그죠? 그러면 R의 중심이 슬롯의 중심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슬롯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R을 먼저 만듭니다. 어디? 여기와 여기에 R을 만들어요. 얼만큼? 6mm만큼. 자, 됐죠? 그리고는 슬롯을 그려요. 자, 아무 때나 그리세요. 슬롯을 아무 데나 그리시고 동심. 너와 너는 동심이고 너와 너도 동심이더라. 이렇게 되시죠? 그죠? 그리고는 이 지수가 직경이 6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6. 쉽죠? 스케치가 검정색이 되어야 완전 구속이 된 겁니다. 검정색이 안 되면 스케치 마무리 하지 마세요. 자, 뺍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빼도 되지만 조금 버릇을
이렇게 하면 조금 안 좋은 습관입니다. 뺄 때 얼만큼? 전체를 다 빼세요. 알겠죠? 그리고 위에서 사각형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그죠? 사각형 하나 그리고요. 자, 어때요? 사각형이 정 가운데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좌측면도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요 사각형 구멍이 좌우 대칭이잖아요. 평면에서 봤을 때도 상하 대칭이죠. 그죠? 자, 이 점이 이 선의 중간점과 사각형의 중간점, 즉 이 선의 중간점과 이 피처의 중간점이 하나가 되면, 일치가 되면 스케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구속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 치수가 얼마입니까? 8입니다. 그죠? 8이고요. 그리고 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20이죠. 자, 그런데 20인데 이 20이 뭡니까? 원의 중심이잖아요. 그죠? 자, 원래는 이걸 20이라고 넣었을 때 이게 원의 중심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갔을 때 20인 건지, 아니면 이 길이 38이 길어지더라도 이 20은 계속 유지되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이걸 20으로 넣을지 아니면 이 선을 원의 중심에 구속을 할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됐죠? 그죠? 돌출. 자, 빼겠습니다. 전체를 다 빼겠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R이 있고 CO가 있네요. 그죠? 자, CO를 넣어 볼게요. 여기가 CO입니다. 아이고. 자, CO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남았죠? 뭐가 남았습니까? 여기 R이 있네요. R 값은, R은 있는데, 도면이 그려져 있는데 값이 없죠. 그게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R은 있는데 여러분들 보셨죠? 그죠? R이 있다고. 그게 도시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값이 없네? 그때 R3을 넣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서리를 R3을 넣으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죠? 자, 다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1번 부품은 지금 다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2번 부품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상태에서 바로 만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 제가 스케치면을 이 면으로 잡을게요. 그런데 이 면으로 잡으면 조금 보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을 이 면에서 1mm만 띄워서 면을 만들게요. 여기 가시면은 offset plane이라고 있죠. 그죠? 자, 찍고 1mm만 띄울게요. 이렇게 띄우고 이 면을 스케치면으로 잡을게요. 자, 그리고요, 여기에 슬라이스라고 있죠. 그죠? 슬라이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단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스케치를 그리고 싶은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리면 조립 방향이 다르죠. 그죠? 좁은 부분이 위에가 있는데, 자, 그래서 스케치를 이걸 그대로 보고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면을 돌릴게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하면 아무 문제 없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거 스케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저 스케치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좌우 대칭이죠? 일치. 자, 이 원점이 이 선에 올라오면 좌우 대칭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 좌우 대칭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공간들.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10mm일 때 이 두께가 9라고 했어요. 그죠? 10mm일 때 9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위아래 갭이 0.5라는 거고요. 이게 폭일 때 A를 7로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 말은 이 마찬가지 양쪽 갭이 0.5라는 거예요. 즉, 이 치수가 0.5고요. 그 다음에 쭉 좀 늘릴게요. 자, 이 치수도 0.5예요. 안 찍히죠. 그죠? 자, 만약에 안 찍힌다 그러면 피처를 먼저 찍어주세요. 피처 찍고 0.5. 자, 그 다음 여기도 찍고 여기까지가 0.5예요. 자, 됐죠. 그죠?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 두께 있네요. 요 두께, 요 부분, 이 두께가 5mm예요. 이 두께가 5mm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 두께는 10mm가 되겠죠, 그죠? 치수는 안 들어가져요. 왜? 이미 피처가 9mm고 갭 0.5, 0.5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10mm가 들어갔습니다. 이 전체 높이는 얼마인가요? 그러면 왼쪽에, 오른쪽에 있네요. 30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치수는 20이네요. 20 나누기 2 이렇게 넣어주세요. 됐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치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 나누기 2네요, 그죠? 15 나누기입니다. 다 했습니다. 스케치가 모두 검정색이죠, 그죠? 그러면 스케치 다 한 거고요. 자, 돌출을 합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돌출을 할게요. 얼만큼 돌출합니까? 8mm입니다. 자, 8mm만큼 돌출을 할게요. 오케이, 됐네요, 그죠? 자, 그리고 R이 5네요. R이 5입니다. R을, 아이고, 제가 어디에 넣었나요? R이 5입니다, 그죠? R5 했고요. 자, 그 다음 대칭.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바디가 2를 만든 일이 없는데 2가 생겼어요. 자, 요거 돌출할 때 아이고, 이거 돌출할 때요, 뉴 바디가 됐어요. 저는 손댄 적이 없는데, 자, 왜 이렇게 되냐면, 자, 원래 바디 1과 바디 2의 스케치는, 두 번째 스케치는 전혀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전부 다 갭을 0.5, 0.5, 0.5 다 띄웠잖아요. 전혀 붙어 있지 않다 그러면 자동으로 조인을 안 시킵니다. 아, 얘는 떨어져 있네? 그러면 서로 별개의 부품이구나 해서 아예 뉴 바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대칭할 때요, 어떻게 하느냐? 오브젝트 타입의 바디로 대칭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형상을 한번 돌려볼게요. 이 상태가 되면은 모델링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 모델링 자체는 그냥 부품이에요. 자, 부품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 제목 표시줄에 보면은 여기 아이콘을 보시면은 육각 블록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육각 블록이 있으면 이것은 그냥 부품이에요. 그런데 이걸 조립품을 하고 싶고 이걸 움직이고 싶어요. 슬라이싱을 하고 싶어요. 한번 볼까요? 바디 바디를 만들었는데 이걸 조립품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디를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가시면은 바디를 구성 요소로 생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위에서 세 번째 있는 이 기능입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그랬더니 컴포넌트라는 구성 요소라는 걸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 하나 더 가볼까요? 바디 투도 구성 요소로 바꿀게요. 아까와는 다릅니다. 뭐냐? 제목 표시줄에 아이콘 표시 한번 보세요. 아까는 육면체 하나였는데 지금 육면체가 하나, 둘,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죠? 조립품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는 아까 바디로 있던 게 하나씩 부품으로 바뀌면서 구성 요소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히스토리를 한번 볼까요? 자, 맨 오른쪽에 이 두 개가 바디를 컴포넌트로 변환한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구성 요소, 이제는 부품이 아니라 조립 환경으로 넘어 있는 상태고요. 이걸 어떻게 컨트롤을 하냐면은 한번 움직여 볼까요? 움직이죠? 움직이죠.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죠? 자, 부품을 움직이게 되면은 자, 오른쪽에 포지션이라는 아이콘이 생성이 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을 누르면 원래대로 복귀가 되고 왼쪽 걸 누르면 이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복귀를 할게요. 자, 부품을 조립 환경으로 넘어와서 구성 요소로 다 바꿨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자, 이 1번 부품
고정되고 2번 부품이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2번 부품이 고정이 되고 1번이 움직일까요? 당연히 1번이 고정이 되고 2번이 움직이겠죠. 그 말은 1번은 고정이 된다는 겁니다. 고정되는 것은 강제로 고정을 시킵니다. 자, 1번 구성 요소 오른쪽 버튼, 자, 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죠. 아마 한글 버전은 고정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고정을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면 이건 안 움직여요. 그런데 이건 움직입니다. 그죠? 이건 움직여요. 자, 다시 원상복귀 시킬게요. 자, 이 부분을 제가 구속을 해야 되는데요. 자, 구속은 여기에 있는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구속을 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 구속을 어떻게 하지?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냥 딱 보더라도 위에서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에 오리진을 켜볼게요. 켰더니 어떻습니까? 여기에 YZ 평면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죠. 좌우 대칭이죠. 그 말은 이 부품, 자, 이 부품의 가운데 평면과 1번 부품의 가운데 평면이 서로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가 이렇게 구속을 할 거예요. 조인트에 들어가서요. 조인트에 들어가면 자, 조인트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고정되어 있는 부품은 안 보입니다. 그 두 번째 부품을 가지고 활성화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됐죠, 그죠? 자, 가장 여기 컴포넌트 1, 컴포넌트 2. 자,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이 컴포넌트 1과 컴포넌트 2가 이 컴포넌트 1과 컴포넌트 2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여기에 공교롭게도 숫자가 그냥 일치할 뿐이에요. 이거는 구성요소 둘 중에 하나를 찍으라는 거고요. 이거 구성요소 둘 중에 두 번째 찍으라는 거예요. 자, 왼쪽은 오리진 모드 한번 볼까요? 자, 왼쪽은 마우스를 한번 면에 올려보면 자, 사각형의 경우는 9개의 점이 찍혀요. 이렇게 9개 점이 찍힙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히네요. 그죠? 자, 여기도 9개가 찍힙니다. 자, 가장 심플한 거예요. 이거는 자, 올렸을 때 그 면에 스냅점을 찍고 구속하는 거고요. 자, 우리는 아까 뭐였습니까? 이 면을 가지고 구속할 거 아니잖아요. 면을 가지고 구속할 수는 있어요. 자, 어떻게? 자, 좀 너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갭이 0.5, 0.5잖아요. 그죠? 자, 이 면에 이 부분을 찍고요. 찍었죠? 자, 돌려서 이 면에 이 부분을 찍어 볼게요. 구속이 됐네요. 자, 그런데 갭이 없이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그죠? 자, 살짝 움직일게요. 자, 이 부분을 0.5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됐죠? 자, 이거는 저희가 갭을 알고 있을 때 뭐 어느 정도 되기는 되네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면에 이 폭이 바뀌면 계속 센터에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은 0.5를 유지하고 한쪽은 계속 벌어지거나 줄어들거나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자, 뒤로 가볼게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나는 이 면의 정가운데 평면과 이 부품의 정가운데 평면을 조립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그 옆에 있는 이걸로 하시면 돼요. 자, between two face 돼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between two face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플레이는 이 면과 두 번째 플레이 이 면 됐죠? 근데 스냅을 찍어야 돼요. 그럼 어디에? 뭔가가 많은데 자, 지금 제가 찍은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 면과 이 면 사이에 스냅을 찍어줘요. 그 대신에 어디 점과 나란하냐면 자, 센터 혹은 여기 아니면 여기 자, 저는 이 평면에 센터를 찍어 볼게요. 그러니까 중심이죠. 중심 탁 찍으면 스냅이 어디 걸려있냐? 여기 걸려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between two face 자, 이면 사이에 할 거고 그 다음에 스냅은 자, 정중앙에 있는 요 점을 쓸 거예요. 이렇게 자,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정 가운데 구속된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조립이 됐고요. 자, 이건 또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현재 요 아이콘은 리지드라 그래서 강체로 고정을 시켜 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슬라이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죠? 자, 이 예제는 이 상태로 간섭 없이 조립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 예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공개 과제 2번 한번 모델링 해볼까요? 형상이 엄청 어려워 보여요. 그죠? 형상이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지울 거 다 지우면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꼭 퓨전뿐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쓴다 하더라도요, 모델링을 딱 봤을 때, 없앨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없애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같은 경우는 뭔가 많이 복잡해져요. 그죠? 일단은 구멍이라는 구멍은 다 없애요. 그죠? 구멍이라는 구멍은 다 없습니다. 그리고 R도 없애요. 이 R도 없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 R도 없애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C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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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최종적으로 남은 건 뭡니까? 이렇게 생긴 니은자 모양만 남은 거예요. 자, 이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스케치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면을 스케치 할 거예요. 자, 이걸 스케치 할 겁니다. 이 부분을 스케치 할 거예요. 자, 스케치면을 YZ면으로 잡고요. 자, 스케치 합니다. 방금 저희 없앨 거 다 없앴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게 스케치 끝이에요. 첫 번째 스케치 끝입니다. 그러면 이 높이는 얼마입니까? 이 높이는 18mm더라. 자, 이 지수는 아래 나와 있네요. 38이라고 나와 있네요. 38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수는 14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수가 14예요. 자, 됐죠? 그죠? 스케치 마무리합니다. 자, 돌출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부분을 보면, 이 도면을 보면요, 상하 대칭이에요. 일단 상하 대칭인 거 알겠고, 어디를 경계로 해서, 자, 이 부분을 경계로 해서 두께가 달라요. 그죠? 그러면, 형상은 똑같은데 두께가 다르네? 그러면 내가 요 경계를 찾아서 왼쪽과 오른쪽을 서로 두께를 달리하고 싶어요. 요 경계가 어딥니까? 여기죠. 여기. 자, 그래서 스케치를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어떻게? 자,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선을 하나 더 그어주세요. 그리고는 이 치수가 얼마냐면 30입니다. 그죠? 30입니다. 그럼 스케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하. 돌출합니다. 자, 이 부분 양쪽으로 돌출합니다. 얼마? 두께가 여기 나와 있네요. 6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6. 자, 스케치가 사라졌어요. 자, 스케치 키세요. 그리고 다시 돌출합니다. 이 부분을 양쪽으로 돌출합니다. 얼마입니까? 16이죠. 16.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는 스케치 닫으세요. 됐죠?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조금 바깥 부분을 치수를 넣도록 할게요. 자, 이게 있어야 형상이 조금 형상 잡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R4네요. 자, 이 모서리 R4입니다. 그죠? R4입니다. 자, 그리고 요 바깥 부분 R14네요. 그죠? 자, 화면 안 돌리셔도 이렇게 찍혀요. R14입니다. 그래, 측면을 보면은 어렵지 않죠. 이걸 스케치해서 그렸다면 구속하는데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대각이 있어요. 대각이 있는데 치수가 없네요. 밑에 보셔야죠. 도시는 되어 있는데 치수가 없는 못따기는 C5입니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C5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가능하죠, 그죠? 자, 이제 이 안에 장공 모양이 있어요. 장공 모양.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R이 있네요. 그죠? 장공을 그리고 여기 R을 넣어야 되는구나. 그럼 여기 R 값은 라운드는 있는데 R 값이
도시는 돼 있는데 라운드 값이 없어요. 그럼 R3이네 해서 3을 넣으면 안 되고요. 근데 다행히 3이 맞아요. 왜? 여기 있는 슬롯의 직경이 6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R이기 때문에 3이 맞는데요. 만약에 여기가 7이다, 여기가 7이다 그러면 이거는 R3이 아니라 3.5가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스케치를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면을 스케치면으로 잡고요. 자, 저 안에 있는 슬라이드는 이렇게 스케치합니다. 하나, 아이고. 자, 찍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렇게 스케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R이 이 R이 되는 거예요. 자, 동심, 같다. 너와 너는 같더라.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치수 하나씩 넣겠습니다. 자, 바닥에서부터 수평 슬롯의 센터까지가 7mm예요. 자, 그리고 이 대각 슬롯의 중심 간 거리가 5mm네요. 자, 이 선의 델타 Y가 5mm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 센터까지가 7mm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부터 이 센터까지가 24mm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의 슬롯의 폭이 6mm고요. 하나 빠진 게 있죠, 그죠? 각도가 빠졌네요. 45도. 자, 이 선과 너의 각도는 45도더라. 이렇게. 스케치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R이 이 R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돌출합니다. 자, 너. 이거 뭐 시메트릭 할 필요 없네요. 그죠? 전체를 다 뺍니다. 자,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구멍이 하나 있네요. 그죠? 자, 구멍은 자, 이렇게 구멍이 하나 있는 것은 구멍 기능을 꼭 안 쓰셔도 돼요. 자, 구멍을 쓰게 하고 싶은데요. 그냥 하나 있는 것은 원으로 구멍 뚫으셔도 됩니다. 이 지수가 5mm고요. 자,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가 6mm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4mm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는 돌출하면 되겠죠. 전체를 다 돌출하겠습니다. 아이고, 밖으로 튀어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돌출하겠습니다. 컷으로요. 그랬더니 1번 부품은 다 끝났습니다. 의외로 치수가 많고 형상이 복잡해 보였는데 그리는 것을 보시니까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더더기를 다 빼고 스케치를 한다 그러면 도면이 아주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그 등번호가 있네요. 01번. 자, 숫자 기입해 보겠습니다. 자, 이 면을 스케치면으로 잡고요. 자, 이 안에 들어가면은 텍스트라고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사각형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입력을 합니다. 01이라고 입력을 해요. 그리고는 너무 크네요. 이 정도 됐습니다. 중간, 중심, 그리고는 위치 잡고요. 오케이. 자, 빼내는 방법은 지금 이거 엠보싱으로 안쪽으로 들어갔죠, 그죠? 엠보싱 기능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돌출을 이용을 해서 어이구, 자,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빼셔도 되고요. 가능하죠? 자, 근데 이제 엠보싱 기능이라고 있어요, 그죠? 엠보스. 자, 이 글자를 이 페이스에 엠보싱 할 겁니다. 양각이 아니라 음각으로 엠보싱 할 겁니다. 마이너스 0.2 이렇게 가능하죠? 자, 이렇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자, 2번 부품을 같이 조립할 거예요. 같이 모델링 할 겁니다. 자,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이 부품에서 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 있죠, 그죠? 요 롤러 부분이 이 가이드를 타고 돌아다닐 거예요. 자, 그런데 우측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여기 어디 헤드셋 모양의 단면이 있는데 요 롤러 위치가
밖에 있는 이 큰 원의 위치와 다르죠, 센터가. 그래서 스케치가 조금 귀찮아졌어요. 자, 오리진 평면 킬게요. 평면에 어디를 스케치면으로 잡냐면은 정가운데 XY면을 잡으세요. XY면을 스케치면으로 잡고, 자, 어떻게 스케치하냐면요. 자, 일단 여기 있는 롤러가 이 가이드의 센터를 지나가겠죠, 그죠? 원래는 벽에 부딪히고 이렇게 슬라이드가 되겠지만 모델링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자, 그럼 어디에 가이드에 원을 그려줘요. 이 작은 원을 그려줍니다. 자, 이 작은 원의 직경이 얼마예요? A네요. 자, A는, 자, 이 롤러가 이 가이드 6mm, 폭 6mm인 이 슬롯 가이드 사이를 움직이는데 이 롤러는 6에서 1을 뺀 5mm로 하시면 돼요. 자, 5mm로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위치를 잡아줄게요. 동심. 너와 너는 동심이다. 이걸 잡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자, 보세요. 이 작은 요 원과 큰 원이 중심은 다르지만 Y축으로 나란해요. 그죠? X축으로 나란하다고 해야 되겠군요. 자, 좌우 대칭입니다. 이 상태가요. 자, 이럴 때는 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어차피 구속해야 돼요. 어차피 구속해야 되기 때문에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자, 이 선을 구성선으로 바꿔 놓으세요. 그리고는 이 점에서 원을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그게 밖에 있는 이 큰 원이에요. 이 큰 원의 직경은 R8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R8이니까 16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반지름을 직접 넣을 수 있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는 큰 원의 센터와 작은 원의 센터의 거리, 이 선의 길이죠. 이걸 3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구성선 하나를 더 넣어 놓으니까 스케치가 쉽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위에 툭 튀어나와 있는 사각형은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그리고는 어떻게? 자, 이 폭은 6mm고요. 자, 여기서부터 아래 원의 센터까지가 28입니다. 자, 그런데 좌우 대칭도 안 되고 이 길이는 또 어디에 갖다 붙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럴 때는 원의 중심이 대칭점이잖아요. 그죠? 중간점, 미드 포인트. 자, 이 선의 중간점을 원의 중심에 갖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좌우 대칭도 되고 고정도 됩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더 있어요. 자, 뭐냐? 이 상태로 돌출하면은 이 바깥 모양은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이 안쪽 모양은 똑같은 형상으로 안쪽을 잘라낼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도 위에서 했던 거와 똑같아요. 아까 이 선을 그려놓고 두께를 달리 했죠. 자, 이거 마찬가지야. 요만큼 잘리는 부분을 땅땅땅땅땅 가서 이렇게 선을 그어 놓겠다는 거예요. 어디? 자, 위에서부터 10mm 내려온 곳에. 그러면 스케치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하시다 보면 요령 생길 겁니다. 자, 이 치수가 얼마냐면 이 치수가 10mm예요. 됐죠, 그죠? 오호, 스케치 마무리. 전체 돌출합니다. 자, 너까지 돌출을 할게요. 얼만큼? 양쪽으로 전체를 돌출합니다. 16이네요. 16. 16. 제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자, 16. 자, 차집합이 돼버리죠. 저는 이 부분과 1번 부분과 2번 부분을 별개로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오퍼레이션을 new body로 해놓으세요. 이렇게. 자, 됐어요. 그죠? 자, 그리고 스케치를 킵니다. 스케치를 킵니다. 요 안쪽만큼 해서 B만큼 잘라내고 싶어요. 자, B는 얼마예요? 자, 요 폭보다 1mm 크면 되겠죠. 이 폭이 6이네요. 그럼 6보다 1mm 큰 7mm 하시면 돼요. 자, 돌출을 해서 빼내려고 하니 찍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는 바디를 숨겨 놓으세요. 그리고 찍고 여기까지만 찍어서 바디 키시고
양쪽으로 제가 7mm라고 했죠, 그죠? 7mm만큼 컷을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생겨요. 뭐가 문제입니까? 위에 거 2번은 제대로 됐는데요. 1번 부분까지 같이 잘렸어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안 자르는 방법. 돌출할 때. 자, 다 숨기세요. 그리고 돌출합니다. 너 돌출하죠. 현재 켜져 있는 것만 잘려요. 7mm. 자, 현재 켜져 있는 부분만, 바디만 잘립니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자, 다시 돌출합니다. 얘는 뺄게요.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자, 얘를 차집합니다. 얼만큼? 7mm만큼 차집합을 하는데요. 두 개 다 켜세요. 다 켰죠? 자, 여기에 오브젝트 컷이라고 있어요. 자, 누르시면은 둘 다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잘려요. 자, 바디1 체크 끄세요. 그럼 바디1은 이 오퍼레이션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확인.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 모서리들, 도시는 되어 있는데 값이 없네요. C5입니다. 여기. 자, C5네요. 5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C5고, 더 이상 없네요. 자, 작업하는데 문제 없으시죠? 자, 이 정도 작업하는데 뭐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됐고요. 됐고, 자, 빠져있는 거 한번 볼까요? 너무 금방 거려서 혹시라도 누락된 게 있는지 지금 체크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부품 상태잖아요. 자, 이 부품 상태를 조립품을 바꿀 겁니다. 자, 바디 1 구성 요소로 바꾸고요. 바디 2 구성 요소로 바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디 1은 고정을 해줄 거예요. 자, 하나 볼게요. 조립품으로 바뀌고 나면 뭐가 차이가 나냐, 뭐가 생깁니다. 제목이 올라가면은 여기 동그라미 생긴 거 보이죠? 자, 컴포넌트 1에 가면은 또 동그라미 생긴 거 보이고요. 컴포넌트 2에 가면 동그라미 생긴 거 보여요. 자, 뭐냐면은, 자, 이제부터는 부품으로서, 똑같은 하나의 부품 속에서 편집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서로 다른 부품인 거예요,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제가 이 컴포넌트 1에서 뭔가를 조작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컴포넌트 1 앞에, 옆에 뒤에 점을 딱 클릭을 하면, 자, 지금부터 작업하는 것은 이 컴포넌트 1에 대한 작업이에요. 컴포넌트 1에 대한 작업이에요. 이제 복귀하고 싶어요. 그러면 메뉴에 있는 제목에 있는 점을 탁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컴포넌트 2 체크하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원래대로 복귀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작업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우리는 히스토리를 한번 보면요, 처음부터 멀티바디를 이용을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변환을 시켰잖아요. 자, 그런데 돌출을 할 때 보면은 오퍼레이션에 new body가 있고 new body를 작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new component가 있어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new component를 이용해서 처음부터 바로 작업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서로 좀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은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은 아마 느끼시게 될 건데, new body로 하게 되면은 일단은 전체적인 작업은 쉬워요. 왜? 하나의 부품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문제는, 나중에 부품을 이렇게 하세요. 뉴바디로 만든다 그러면 전부 다 뉴바디로 만들고 마지막에 그냥 컴포넌트로 변환을 시켜버리고요. 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뉴바디로 뉴 컴포넌트로 작성을 하시고 각각 부품 속에서 피처를 만드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세요. 그 부분은 이렇게 간단한 부품에서는 여러분들이 불편한, 어느 게
유리하고 어느 게 불편하다를 느낄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거는 차츰차츰 조금 더 복잡한 부품이나 조립도를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아마 뉴 바디와 뉴 컴포넌트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스케치를 최대한 간소화시켜서 작업하는 모델링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개 과제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단해 보입니다. 자, 간단해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스케치와는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늘 고수해 오던 스케치는 간소하게 만드세요 라고 하는 거랑은 조금 별개예요. 이건 간소화시키면 치수를 기입을 못해요. 자, 그래서 싫지만 스케치에서 필렛을 해야 됩니다. 저는 스케치에서 필렛 하는 것을 안 했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케치면을 ZX면을 잡을게요. ZX면을 잡을게요. 제가 어떤 건 XY, 어떤 건 YZ, 어떤 건 ZX 잡는데 혹시 이유 아십니까? 여기 집 홈뷰를 누르면 자, 이 모양이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스케치면을 ZX면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자, 이걸 그리는데요. 자, 일단 원을 하나 그려 놓고요. 원을 하나 그려 놓는데 제가 마지막에 위치를 다시 바꿀 겁니다. 위치를 다시 바꿀 거예요. 자, 원을 일단 하나 그려 놓고요. 자, 그리고 선을 이렇게 그어 볼게요. 이렇게 그어 볼게요.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을 트림을 하겠습니다. 저 트림도 잘 안 하는데 이 예제는 어쩔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R의 센터에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R을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R을 넣을게요. 여기에 필렛 있네요. 자, 필렛. 자, 여기 넣습니다. R 6. 자, 이 원은 안 그리셔도 돼요. 예, 원은 나중에 넣을 겁니다. 자, 이 상태가 됐다 그러면 이제 이 점을 여기로 옮겨 놓자는 거예요. 치수가 없으니까 다 깨지네요. 치수를 넣고 옮깁시다. 자, 치수 넣을게요. 어디에? 자, 일단 이 선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26이에요. 그리고 센터에서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가 43이고요. 자, 됐죠, 그죠? 이 호의 반지름이 얼마냐면 33입니다. 자, 그리고 이 수직선과 접선, 자, 여기 4분점의 거리가 23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 4분점 찍으려면 어떻게 찍어요? 찍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탄젠트가 있죠. 탄젠트 누르시고 이렇게 찍으시면 가능합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고정을 안 했는데 위치가 고정이 되어 버렸어요. 자, 뭐가 위치를 고정시켰을까요? 한번 위치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이시죠? 뭔지. 이 호의 중심이 여기로 지금 찍혀져 있어요.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이거를 지울까 싶은데요. 자, 지우고 자, 이 점을 가져갈게요. 자, 그래도 이 호의 중심은 제품이랑은 너무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방금처럼 뭐가 안 되잖아요, 그죠? 컨트롤 Z가 버릇인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찾아서 수정하는 버릇을 들여야 실력이 팍팍팍 늡니다. 자, 컨트롤 Z 자꾸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속도만 빨라져요. 손가락 속도만. 자, 돌출합니다. 자, 제품들이 다 이렇게 보면 어때요? 가운데에 뭔가가 또 빠져 있죠, 그죠? 항상 빠지잖아요. 왜? 조립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그냥 요만큼만 놔두고
나머지를 또 뺀 형상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도 스케치에 넣어 놓읍시다. 저 정도쯤은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 자, 여기는 센터에서부터 19mm네요. 센터에서부터 19mm. 자, 혹시나 해서 여기서 한번 재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인지? 아니네요. 저는 이게 19인 줄 알았습니다. 자, 여기 가면 옵셋이라고 있어요. 옵셋이라고 있어요. 요 체인, 셋, 셀렉션 체크 끄고 찍고 쭉 내려오세요. 체인을 해놓으면 다 찍히죠. 이렇게 다 찍히죠. 체인을 끄고 자, 쭉 내려옵니다. 얼마입니까? 5mm네요. 자, 마이너스 5. 자, 그리고 수평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수평선 하나 그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센터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19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19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는 트림할게요. 넣어 트림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치수가 지워졌네요. 그죠? 이 거리가 5mm입니다. 자, 됐죠? 자, 이 상태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쉬워질 거예요. 자, 돌출합니다. 전체를 16. 너와 너를 양쪽으로 돌출하겠습니다. 16. 자, 스케치 키시고요. 자, 바디를 숨겨야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제 바디 키시고요. 자, 양쪽으로 빼냅니다. 얼만큼? 8mm만큼. 미리 스케치 해놨더니 편하죠, 그죠? 자, 이렇게 잘 활용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 구멍은 어떻게 뚫어요? 구멍은 구멍으로 뚫어냅니다. 자, 어떤 구멍 위치가 어디에요? 이 R6의 센터죠. 자, 구멍 뚫어 볼게요. 자, 이 면에 뚫을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찍으세요. 이 원호의 센터에. 자, 이걸 굳이 여기 뚫을 거예요. 안 찍히는데요. 안 찍히는데요. 이러지 마시고요. 아무데나 찍으세요. 자, 원호가 이거 구멍이 원호를 자르면 안 찍혀요. 자, 그래서 아무데나 찍으시고 원호를 찍고 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자, 거리는 전체를 다 뚫을 겁니다. 직경이 얼마입니까? 6이네요. 자, 되죠,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색깔 좀 바꿀게요. 좀 색깔이 별로입니다. 페인트 글로시한 걸로 작업할게요. 벌써 1번 끝났네요. 그죠? 그러면 2번 여기에서 할 건데 이 구멍에서 조립이 되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오리진을 켜 두시고요. 자, 이 오리진에서 평면을 잡을게요. 자, 어느 면? 이 면을 스케치면으로 잡을게요. 이 면을 스케치면으로 잡을게요. 자, 여기에 원을 그립니다. 원을 그리는데요. 자, 여기 원이 크기가 A라 되어 있네요. 자, A는 여기 조립되는 파이 6보다 1이 작으면 된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구멍은 5입니다. 그리고 여기 장공이 있네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그리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공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장공부터 그려놓고 봅시다. 이렇죠. 자, 장공의 길이가 자, 여기 선 하나 거시고요. 여기서부터 이 센터까지가 15입니다. 여기 15고요. 장공의 폭이 10mm입니다. 장공의 폭이 10mm입니다. 그죠? 자, 됐고요. 요거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스케치를 끝낼게요. 자, 여기 있는 여기 핀. 자, 이거는 양쪽으로 돌출합니다. 얼만큼? 16이네요. 그죠? 16. 16.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서로 연결이 안 되니까 뉴 바디가 된 거 확인되죠? 그죠? 오케이. 자, 스케치 키시고요.
자, 돌출합니다. 이 부분을 돌출하면 돼요. 양쪽으로. 얼마예요? B네요. 자, 이건 이 폭보다 1mm 작업된다 했죠, 그죠? 7mm. 자, 그 다음 여기에 스케치도 해야죠, 그죠? 아까 스케치를 한꺼번에 해도 됐지만 일부러 한꺼번에 안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복잡해 할까봐. 아, 이 면 못 찍겠다, 그죠? 그러면 오리진에 들어가셔가지고 면을 찾아서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는 또 장군 그리면 되죠. 자,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이 점 갖고 움직여 볼게요. 움직이네요. 중간점. 이 점이 이 선의 중간으로 가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아이고, 이러봅시다. 자, 그러면 이 거리는 4mm고요. 자, 이 반지름은 또 4mm네요. 스케치 끝났습니다. 그죠? 양쪽으로 돌출합니다. 얼만큼? 6mm만큼. 자, 양쪽으로 돌출합니다. 6mm만큼. 자, 됐죠, 그죠? 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이 포인트에서 회전을 하잖아요, 그죠? 자, 이 포인트에서 회전을 합니다. 자, 구성 요소를 바꿀게요. 이거 구성 요소 바꿀게요. 바디를 컴포넌트로, 이거도 마찬가지 바디를 컴포넌트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구성 요소 하나는 고정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빠져나오죠. 일단 빼놓으세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거 보면은 여기에 조인트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조인트 클릭을 해서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자, 두 가지예요. 가장 심플하게는 이 원의 센터의 점이 이 센터와 맞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정확하게 이 폭과 이 핀의 폭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자, 이거 지워볼게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작업했던 거 써야죠. 어떤 거? 두 번째 거. 너와 너 가운데 센터 이 점이, 또 두 번째 거, 이 면과 이 면의 이 센터와 나란한데 이 가운데 평면의 점, 여기가 맞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는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편집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리지드라 그래서 강체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리볼브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리볼브라고 하면 확인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신다 그러면, 자, 이걸 바닥에 이렇게 놓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평으로 놓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세워 놓을 수 있어요. 자, 세워 놓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이 두 면 사이에 뭔가가 끼겠죠. 후출하기 힘들겠죠, 그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펼쳐 놓으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이제, 자, 보세요. 저희가 구성 요소로 바꾸고 나서 조립까지 해버렸어요. 자,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 뒤로 돌아가려면 너무 많은 작업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기 힘들어. 그런데 여기에 등번호를 안 적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여기에서 스케치해서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적지 마시고요. 이 부품, 이 부품 위에 작업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품을 누르고 체크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부품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스케치를 하고요. 자, 보세요. 히스토리가 이제 이 부품 이후부터 히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 01. 자, 미드 센터 됐습니다. 그리고요, 스케치 마무리 하고요.
엠보스합니다. 너를 이 면에, 아이고, 너를 이 면에 엠보스 할 겁니다. 마이너스 0.2만큼이요. 자,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자, 이 안에 스케치가 만들어져 있겠죠. 요 체크를 맨 위에서 체크를 딱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야, 이게 어디 쪽 거지? 뭐지? 들어오면 이 히스토리는 이 부품의 것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뭔가를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가 스케치할 때, 자, 스케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R을 스케치해서 넣어야 치수를 넣을 수 있다는 것만 안다 그러면 스케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치수를 그대로 활용하면 작업이 가능하고요. 자, 이 예제뿐 아니라 어떤 예제를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검은 선이 검정색이 아닌데도 스케치 마무리를 막 하려고 하세요. 선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을 때는 스케치가 완성이 안 된 겁니다. 스케치 완성이 안 되면 안 됩니까? 물어요.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검토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가 스케치를 검토를 하고 모델링을 검토를 해요. 만약에 검은색 선이 아니라 파란색 선이 그대로 있는데도 스케치를 마무리했다. 나중에 검토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스케치 구속을 안 해도 이 모델링은 문제 없구나 이게 아니라 치수를 빼먹었네 이렇게 해서 의심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 모델링은 믿기 힘든 모델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속은 항상 완전하게 구속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예제도 스케치가 조금 어려웠을 뿐이지 다른 거 작업할 때는 어려운 점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따라 한번 해보시고 3D 프린터로 출력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고 있는 공개과제 4번 한번 같이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자, 모델링 하기 전에 저희가 치수 두 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가 여기 A, 자, 두 번째가 B입니다. 이 치수를 찾으려면 이 부품이 조립되는 상태를 보셔야 돼요. 자, 오른쪽에 조립도가 있습니다. 자, A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핀 부분인데요. 이 구멍에 조립되는 거네요. 구멍이 여기 있습니다. 8입니다. 그러면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에서 이렇게 조립되는 부분에 공차를 맥스 플러스 마이너스 1mm까지 해뒀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 자, 구멍이 8이면 구멍에 꽂히는 핀의 경우는 8보다 마이너스 1 작게 하시면 돼요. 그럼 A는 7이고요. 자, B는 자, 여기에 꽂히네요. 그죠? 이 사이에 들어갑니다. 6이죠. 그러면 6 빼기 1 해서 5가 되는 겁니다. 자, A는 7, B는 5 해서 자, 지금부터 모델링 하도록 할게요. 자, 모델링 천천히 진행할 테니까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자, 음성 끄고 하겠습니다.